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백윤재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국이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왔다 갔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몇 번 내원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마무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치과의사마다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발치를 하게 되었을 때 이를 뺀 후에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경우에 따라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를 빼고 이 뺀 자리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선호합니다. 잇몸이 아물고 뼈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성도 적고 임플란트가 뼈에 잘 고정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수술 자체가 심플해지다 보니 환자분도 치료 후에 덜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합니다. 먼저 치아를 발치하면 그 주변 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치아 주변 뼈가 비교적 괜찮은 경우에는 2달 정도 기다리고 염증으로 인해 치아 주변 뼈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에는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뺀 뒤 잇몸을 꼬맸을 때는 일주일 뒤에 실을 풀러 오셔야 하는데 스케줄상 내원하기 힘들 경우에는 출국 후에 집 근처 치과에서 제거하셔도 됩니다. 몇 달 뒤에 이 뺀 자리가 잘 아물게 되면 저희 병원은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기 위한 장치를 준비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CT를 찍고 3D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컴퓨터상에서 환자분의 뼈와 치아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제일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장치를 디자인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는 100%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하고 있고 제작 기간이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수술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수술 후에 임플란트로 바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만 뼈에 씹는 것이고 머리 부분은 임플란트와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 제작해서 연결합니다. 저는 보통 2달 정도 기다릴 때가 제일 많은데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의 상태에 따라 대략적으로 얼마나 기다릴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뼈가 좋지 않는 경우는 서너 달, 드물게는 6개월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서 잇몸을 꼬맬 때는 일주일 정도 뒤에 실밥을 풀러 오셔야 합니다. 몇 달 뒤에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내원하시면 임플란트와 뼈가 잘 붙었는지 이렇게 생긴 기계로 확인합니다. 수치가 애매하면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수치가 잘 나오면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 스캔을 하고 일주일 뒤에 만들어진 보철물을 연결하면 임플란트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흐름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다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가끔 제작한 보철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서 치료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뿌리를 빼고 3개월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개월 뒤에 오셔서 수술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고 아래턱에 지나가는 큰 신경이 닿지 않고 보철물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의 위치를 디자인해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셔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뼈가 괜찮았기 때문에 2달 뒤에 오셔서 임플란트와 뼈가 잘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한 뒤에 본을 떴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보철물을 연결해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치부터 임플란트 보철물을 연결하는 데까지 5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걸렸고 꼬매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총 5번 내원하셔서 치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빼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앞니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것이 앞니 주변 잇몸을 보존한다는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이를 빼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발치 후 충분히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단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과 계획이 세워지면 먼저 수술 가이드를 제작할 준비를 하고 일주일 뒤에 이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연두색 라인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인데요. 임플란트의 위치와 발치할 치아의 위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빼고 나면 비게 되는 이 부위를 인공뼈로 메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와 과정이 같습니다.
환자분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왼쪽 위 두 번째 앞니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자주 잇몸이 부어서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내원 때 수술 가이드 제작할 준비를 하고 가셨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흔들리는 치아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주변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의 고정이 괜찮아서 2달 기다렸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연결하기 전 기다리는 동안에는 뺐다 꼈다 하는 작은 장치를 만들어서 발치한 앞니 부위가 비어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2달 뒤 세 번째 내원 때 임플란트가 뼈와 잘 붙은 것을 확인하고 본을 떴고 일주일 뒤에 네 번째 내원 때 보철물이 잘 만들어져서 3개월 만에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크라운의 색상이나 모양이 주변 치아들과 비교했을 때 잘 어우러지지 않아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기공소로 크라운을 보내서 손을 보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내원 횟수와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빼고 한참 뒤에 임플란트를 심으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이 뺀 자리 잇몸과 뼈가 안정이 되어 있다면 내원 횟수와 치료 기간이 발치하면서 바로 심는 경우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임플란트를 하러 한국으로 오실 계획이라면 그 나라에서 이를 빼고 오시면 치료 기간과 내원 횟수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분은 왼쪽 아래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발치하고 꽤 오랫동안 그냥 지내시다가 저희 병원에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는데요. 맞물리는 치아가 없다 보니 왼쪽 위 치아가 꽤 밑으로 내려온 것이 확인됩니다. 첫 내원 때 수술 가이드를 만들 준비를 하고 가셨고 일주일 뒤 두 번째 내원 때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발치 후 치료를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뽑은 자리에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폭도 줄어들고 맞물리는 치아가 내려오는 치명적인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분도 임플란트가 뼈에 고정이 되는 정도가 조금 약해서 3달을 기다리기로 했고 3개월 동안 혹시라도 위의 치아가 더 내려오지 않도록 와이어로 고정해 놓았습니다. 3개월 뒤 세 번째 내원 때 임플란트와 뼈가 잘 고정이 된 것이 확인되어서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 본을 떴고 일주일 뒤 네 번째 내원 때 보철물이 잘 맞아서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빠진 치아를 방치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술 가이드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는 날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2주 정도 체류하시는 것이 좋고 임플란트와 뼈가 붙을 때쯤 보철물 제작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오실 때도 2주 정도의 기간을 잡고 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아를 빼고 뼈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과 임플란트를 심고 뼈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딱 맞춰서 귀국하시는 것은 쉽지 않으실 텐데요. 말씀드린 기간보다 빨리 오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오래 기다리는 것은 뼈가 더 잘 만들어지고 뼈와 임플란트가 더 단단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먼 곳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수술한 뒤에 다시 돌아가셨다가 1년 이상 한참 뒤에 오셔서 보철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더라도 언젠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뿌리와 머리를 연결하는 나사가 풀려서 보철물이 흔들거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나사를 다시 조일 때 회사마다 호환되는 드라이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은 임플란트의 회사 제품명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역 치과에 그 임플란트 정보를 알려드리면 간단한 문제는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하시기 전에 내가 치료받은 임플란트 정보를 잘 기록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치과 치료 비용은 비행기 값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고 치료의 수준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마다 치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늘 설명드린 임플란트처럼 중요한 치료를 위해 귀국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빼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는 빠르면 5개월 정도, 이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거나 치아가 원래 없던 부위에 심는 경우는 빠르면 3개월 정도, 4-5번 정도 내원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에 따라 심는 부위의 컨디션에 따라 치료 과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료받으러 오실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여유를 두시고 변경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치아를 신이 창조한 신비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작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